이번 시간에는 익명의 탈북단체가 해냈다. 익명의 탈북단체가 북한 남포를 향해 날려보낸 대북전단이 정확하게 남포의 중심가인 천리마구역과 강선구역, 또한 남포항과 남포를 상징할 수 있는 강선, 제강서 주변에 익명의 탈북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그야말로 남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저의 WTR 단독 소식으로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월 15일 익명의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황해도 지역으로 대대적인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3개의 대형 풍선에 약 10만 장 정도의 이 대북전단과 3,000개 이상의 USB를 GPS에 딱 매달아서 황해도로 날려보냈다라고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전했었죠.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남포를 발칵 뒤집어 엎은 그 익명의 대북단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익명의 이 탈북민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은 정말 남포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는 거죠. 흥분이 돼가지고 소리고죠. 북한 사투리에 왕왕 나오는 걸 어떻게 같습니까? 정성산 텔레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성산 감독이래 북한 사투리 쓰는 거죠. 쓰지 말라요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북한 사투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일 때는 거죠. 북한 사투리가 왕왕 나오니까니 이해들 해 주시길 바라겠수다래. 자, 저의 내부 WTR 소식,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지금 현재 남포 특별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언제 대북 전단을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복원되는 익명의 대북 단체가 뿌린 전단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 이번에 남포시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보낸 삐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얼마 전에 뿌린 삐라에는 1달러짜리와 또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이 있는데 이번에 남포 발칵 뒤집어 엎은 대북 전단에는 약품과 1달러짜리가 없습니다. 현재 남포시, 특히나 천리마구역과 강서구역 위주로 대북 전단이 대대적으로 뿌려졌는데 정확하게 언제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포시 WTR 소식통은 이게 정확하게 6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남포시를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5일이나 28일쯤에 아마 익명의 탈북단체가 또 대북전단 단체가 삐라를 날려보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날 날려보낸 그 치들과 똑같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4월 15일 4월 15일 황해도를 발칵 뒤집어 엎었던 익명의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그 치들 이름이 자유화 캠페인이었지요.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말했지요. 그때 자유민주화 캠페인, 그 치들이 대북 전단을
익명의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황해도로 날래 보낼 때 김성민 대표가 뭐라 그랬나? 이번에는 정확하게 GPS 장치를 매달아서 약 10만에서 13만 개 이상의 대북전단을 황해도 지역으로 쐈다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인터뷰했지요. GPS를 달아서 황해도까지 날아가는 거를 봤다라고 인터뷰했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에 약 USB 3,000개 이상을 황해도 지역으로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포를 발칵 뒤집어 푼 익명의 탈북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에도 똑같이 GPS가 있었다라고 이 남포시에 있는 안전원 창들이 그래요. GPS가 부착된 여러 풍선들이 발견되었다고 남포시에 있는 창들과 보이성원 일꾼들이 소식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익명의 탈북단체들이 GPS까지 딱 매달아서 어디까지 들어가나 라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시요. 고로 익명의 탈북단체가 이 북한으로 날려보낸 이 대북전단이 현재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구역, 강서구역, 또한 남포항, 가로 열고 남포국제항, 또 남포시 하면은 상징할 수 있는 강선 제강서, 그 위에 그냥 와라락 점점점 뭐란 이야기입니까? 뒤덮였다는 이야기죠. 와라락.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익명의 이 탈북단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 10개 이상인 걸로 확인되는 바 약 20만 장 이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20만 장 이상이라고 저는 추측이 들고, 이 남포시에 있는 보이성원 일꾼들과 안전부 일꾼들도 이번에 남포를 뒤집어 엎은 대북전단 그냥 비처럼 흩어져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 내용은 대부분 북한 김정은에 대한, 리설주에 대한, 김여정에 대한 아주 열받는 내용들이라 이거를 수고하느라고 남포시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사회안전성 안전원들, 여기에 인민군 보위사령부, 게다가 적이대, 나아가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평양시 외곽에 있는 방호사령부의 당원들까지 총동원돼서 이틀 동안 남포시를 돌아다니며 그 삐라를 줍느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포시 시민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함구하고 있지만, 실제 남포시에 있는 알소식통은 남포시 이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이 왜 저렇게 날뛰갔나, 읽은 그 대북전단에 대한 반응이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익명의 이 탈북 단체인지 GPS를 잘 매달려서 남포까지 어떻게 정조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포시를 겨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디 익명의 탈북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큰일 했다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이 소식은 평양시 알소식통과 남포 알소식통, 또한 이틀에 걸쳐서 무산 쪽에서 보내왔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으다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단체가 어떤 탈북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단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울 대표의 단독 속보, 북한 인민군 사칭 충격 사건, 지금 보위사령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인민군대를 사칭을 한 충격적인 사건의 그 주인공들을 전부 쑥대밭 공개 처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면 감사가 수달해. 좋아요, 구독 예. 한번 누르라고 해주십시오. 아, 예. 고정우 똑바로 하라오. 아, 예, 예.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라요. 해보라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겠구만. 방송 체질이 아니에요. 이 장세월 대표님이 이게 야, 그거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어요? 응? 제가 교원 출신입니다. 이게 조금 딱딱하죠. 경직되고. 교원이면 그저 웃기는 이야기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자, 웃긴지는 모르니까. 예, 오늘도 여전히 신 동가모 사령관이신 장세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단독 속보입니다. 또한 이 장세율 이 대표님에게 이제 뭐 새로운 닉네임이라기보다도 원래부터 하던 역할,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가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동가모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 중에 북한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 특수병과 군인 출신들이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부시자. 북한에는 이 수령 이 세뇌 우상화죠. 예, 우상화 이거를 깨버리면 북한이 무너진다. 이런 우리가 생각으로 북한의 동상들을 김일성, 넘어뜨리자. 김정일 동상을. 네, 그렇죠. 그걸 넘어뜨리자 그 일념으로 뭉친 그런 조직입니다. 네, 어쨌든 그 탈북민 특수부대 출신들로 만들어졌던 동가모, 이제 이 장세율 사령관님께서 신 동가모의 사령관으로 이제 소식을 전할 텐데 그 소식은 다음번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소식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예, 북한 인민군 사칭을 한 이 충격 사건 전부 쑥대밭을 냈으며, 자, 어떤 소식인지 우선 프리덤 조선에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프리덤 조선이 뭐라고 전했는지, 자, 프리덤 조선은 단독 북한 인민군 사칭 강도단 6명 집단 공개 재판 모두 사형 선고, 인민군 보위사령부 합동수사로 강도단 검고, 공개 처형으로 즉결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남청진구역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7월 2일 얼마 전이죠. 7월 2일 일요일 살인과 폭행, 약탈과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경북도 프리덤 조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5월 인민군 복장을 하고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6명의 강도단 범죄 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결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사건 담당 검사는 강도단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군에서 제대 전역한 청년들로 복무단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인민군 복장을 하고 2건의 살인사건, 19건의 폭행 및 약탈, 강도행위, 46건의 불법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 작전은 군인 복장의 강도단 출현으로 함경북도 내 민심이 소란해지고 2021년 9월과 12월 2건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건은 국가수사로 전환됐고 결국 인민국 보위사령부의 합동수사로 검거를 했으며 후에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다? 인민재판소는 범죄자들의 2번의 사형 언도를 선고했으며 이 사형 언도의 죄명은 인민군대를 사칭해 장군님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려 군민의 혈연적 관계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반당, 반혁명, 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며 2번째 사형과 살인과 강도,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형. 자, 제가 이렇게 일고는 드렸는데,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단독 속보로 우리 장세월 대표님께서는 소상하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강도 살인 사건들은 이게 인민군 이제 복장을 한 군복 입은 강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군 정치를 하면서 인민군대의 위상을 뭐 잔뜩 올려놨잖아요, 김정일이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안전원들도 군인들하고는 이 맞설력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뭐 기동을 하고 뭐 약탈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군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들도 다 10년 뭐 13년 정도 이제 군에서 복만 제대군인들이 다 하거든요. 이것도 싸움도 또 존나 잘해요.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이런 강도 행위를 하는데 경보병, 예, 저격 여자애들이 그 항공 특전사 이제 이 출신들이 살인 13년이라는 그런 복무 기간에 진짜 살인병기로 거의 되거든요. 살인병기지. 예, 그 저는 이제 기술병과에 있었는데 전역에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그 살인병기나 같습니다. 야, 뭐 좀 무섭거든요. 오직 그 사람을 죽이는 데만 그 기술만 이제 습득을 하다 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저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자기네가 결사체를 한 거예요. 여기는 특수부대 출신의 제대군인들이 이제 결사체, 그렇죠. 강도단을 딱 만들었구나. 그렇죠. 야, 우리 진짜 좀 뭘 좀 해가지고, 가정을 좀 일도 세우고, 야, 이거 뭐 저녁에서 와보니까 이게 집안이 뭐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이런 진짜 불법적으로 무슨 동아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규정상. 그런데 네. 이 친구들은 범죄를 위해서 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을 무었고, 거기에 조직이라는 건 대장이 있고, 기획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규율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일단 6명의 결사체가, 정말 살인 강도 이런 거를 해서 돈벌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그렇죠. 제대 군복을 했음에도 입고 했죠.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자랑 이제 그 견장 같은 거는 이렇게 뒤에 딱 그 혁대에 차고 다니다가 그 앞에 이제 뭐 경무관들 이제 감독님도 북한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경무관들은 또 군인들을 단속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니까 모자고 견장은 항상 이동식으로 이게 딱 그 가지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제 견장을 달고 모자를 딱 씁니다. 그러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민들은 군인들에 관해서는 이 범접을 못하고 특히나 그 야간 순찰을 하는 사회 안전성 애들은 군대라고 하면 피하거든요, 얘들도.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강도의 행위를 일삼았는데 결국은 그 돈을 진짜 목적으로 부자들을 쳤는데 이게 몸싸움을 하다 나니까 2명이 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김정은에게 직보가 됐고요. 김정은이가 이거 무조건 잡아라. 군복을 입은 군인 강도인지 아니면은 군인을 사칭한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잡아라 해서 국가 수사로 전환이 돼서 일단 보위사령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위사령부들은
일단 살인사건에 투입이 되면 사복 경무 차림을 합니다. 사복 차림을 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이제 단속에 나서는데 결국 거기에 꼴이 잡혀서 이 친구들이 작년도 5월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7월에 이거 공개처형으로 됐으니까 1년 2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제대군인들이 이제 이 특수부대에 있던 제대군인들이 아주 어려우니까 이제 제대한 이후에 강도단을 만들었고 결사체를 그렇죠. 만들어서 또 이 강령이나 뭐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렇죠. 군복을 입고 이제 강도 짓을 하다가 어떻게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김정은이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공개 처형이 됐다. 이제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특이한 게 나는 이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법조인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한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 그 공개 재판에서 판사는 2번의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꽤나 특이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제명으로 사형 또 이런 제목으로 사형해서 2번의 사형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무슨 그러니까. 2번을 다음에는 세 번 달 수 있겠네.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공개 처형을 할 때도 만약 사형 선고를 받으면 9발의 청탄을 쏘게끔 돼 있대요. 네. 근데 이제 2번의 사형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행한 범죄가 국히 이제 할 때는 2배의 청탄을 넣는다. 그러니까 18발을 넣는데요. 이야. 사형 선고를 하고 죽어서 이제 목 떨어진 사람한테 또 쏜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국가 범죄,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장군님 군대를 사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군님 군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군민 관계, 혈연적 관계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국가 범죄로 때리고 하나는 쏘고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강력범죄를 해서 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번에 이게 이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건 뭐 단독 속보로 전달해 드립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아까 기사를 읽어드리면서도 2번의 사형을 내렸다 판결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데 저도 몰랐다니까 전화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9발을 쐈는데 예. 9발 쏴서 죽었어요. 처형을 시켰는데 예. 그 죽은 사람한테 또 9발 또 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의 사형은 다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6명이 한 명당 18발씩 18발씩 차려지는 거죠. 18발씩 맞고 예. 가셨구만. 예. 그렇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어나는 애에게는 조국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 또한 신동가모 사령관님의 이런 단독 속보 내용, 북한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죠. 자, 정성산 TV 더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장세율 대표님도 계속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로 지금 현재 평양시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들 속에서 괴병이 돌고 있으며 미림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금 이 괴병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북괴 김정은이가 또 평양을 봉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북한이 왜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지, 나아가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를 했으니 평양으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는 이 시포초소에서 지금 인민들, 돈주들과 돈데코들, 또 달리기꾼들이 너 죽고 나 살자오 이 체험 삶의 현장과도 같은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북계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했다가 그야말로 대방들한테 시포초소가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북한에서 태어난 분, 특히나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평양을 오고 가며 장사를 하신 분들은 평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육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시포초소라는 데, 악명이 높은 시포초소라는 데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한 이후에 지금 시포초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우선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 7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 김정은이가 사실상 이 5월 30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며 쏘아 올린 만리경 1호가 개박살이 났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김정은이가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열병식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도 여러 열병식과 관련된 거치대, 또 조형물들 설치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3월 달에도 하고 이제 2월 달에도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병식을 하면 단순하게 열병식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대에 갔다가 최소한 2달 전에 모집이 돼서 평양시 외곽에 있는 미림 비행장에서 6회 공군별로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 소식통이 보내온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열병식을 지시를 하고 각 육해공군 부대, 열병식 부대가 훈련을 하는 와중에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북한 서포 지역과 또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살림집 건설을 하는 참여한 인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평양시 중심가에 또 서포 지역에 있는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이 속초전 청년 돌격대와 또 일반 청년 돌격대원들 지금 수천 명이 열병에 걸려 있죠. 이 열병이 걸려 있는 와중에도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포지구와 평양의 구마지구나 몇 개 지구의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수천 명의 청년 돌격대원들, 이 열병. 그런데 제대로 된 약을 주기를 합니까? 또 약을 구하도록 외출을 하게 합니까? 천막을 쳐놓고 소금물로 또 칡뿌리로 민간요법으로 해라. 지금 한마디로 평양에 있는 이 수천 명의 속초전 청년 돌격대원들은 죽지 못해서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거죠. 그런데 그 청년 돌격대원들 속에서 돌던 그 열병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설사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병이 그대로 미림에 있는 열병식 장병들에게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 종대에서부터 괴병이 터져 나왔다라고 제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동소식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온 속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림 비행장에서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열병 종대들의 사열행진, 또한 기갑 종대들의 기갑훈련, 기타 육군 훈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진 이후에 지금 미림 비행장 열병식에 참여한 각 열병 대원들의 막사가 아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옆에 있던 똥물, 하천까지 합치면서 옆에 있던 이 쓰레기까지 합쳐서 막사, 열병식에 참여한 병사들의 막사가 이 흙탕물과 똥물 비슷한 물로
하룻밤 사이에 쫙 후퇴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이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들이 하룻밤 꼬딱 새고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이 각 열병 종대마다 식사 할당량은 정해져 있는데 평양시 방어사령부 이 밥차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밥이라고 해봤자 뭐 강냉이 밥에 시래기 볶음고, 염장무 삼형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 정대가 먹으려고 200명에서 300명 정도 먼저 먹이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이 열병식 간부가 내려오더니 옆에 있는 이 땅크 사단 열병 정대에도 같이 먹이라 해서 방어사령부 후방부에서 이 가마마차를 가마차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는 밥차입니다. 밥차. 가마마차 30대를 거기에 있는 밥에다가 물을 다 넣고 몇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그래서 미음처럼 몇 시간 만에 몇천 명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 정대 200명에서 300명에게만 먹여야 할 꼴을 3시간 만에 몇천 명 사람들이 장병들에게 같이 먹이라는 지시 때문에 가마마차에서 끓여가지고 죽 비슷한 거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이제 오전 훈련은 못하고 오후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수백 명의 열병식 참가 군인들이 복통을 호소하고 달달달 그러면서 한바탕 소란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열병식 이 그 담당 대자가 다급하게 군의국에 전화해서 군의국에서 이 구급차들이 와서 긴급 이 피검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갑자기 그 수백 명의 환자, 많게는 몇천 명의 환자들이 열병, 이 식중독 비슷한 병에서 열병 비슷한 병으로 또 그러다가 설사도 못지 않아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출처가 나지 않았다고 소식이 보내왔어요. 그런데 인민무력성이나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는 열병 종대들의 훈련은 해야 하니 병에 걸린 수백 명, 많게는 뭐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에다가 천막을 임시로 채놓고 대기시켜놓고 다른 사람들은 훈련에 참가하도록 긴급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병에 걸린 이상한 괴병에 걸린 군인들이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이 국방성 군의국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약들도 먹이고 이 링거루도 이 하면서 병을 어떤 병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워낙 미림 비행장 이 훈련장 시설, 위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이거는 전부 다 호송하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어요. 이 사진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을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북한의 열병식 하면은 공급도 좀 잘 해줍니다. 뭐 물론 새끼 다 주지만 뭐 새끼에 뭐 고기를 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돼지고기국을 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인민군 열병식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다 뭐 시래기국이라든지 뭐 염장무 삼형제가 대부분이고 가끔씩 무슨 돼지고기국이나 또 뭐 생선도 좀 나오고 명태도 좀 나오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급하게 쭉 읽어는 드렸습니다만 유추를 하자면 비가 억수로 쏟아붓고 그 옆에 미림 비행장에는 또 이 내천이 있어요. 넘밭고 옆에.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와 함께 미림 비행장 옆에 있는 그 막사
훈련 열병식 참가자들의 병영, 이 잠자리죠. 그걸로 막 물 들이치고 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무슨 병이 막 도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에 거기다가 이제 그 방어사령부가 갑자기 끓여준 죽을 먹고 또 그러니까 뭐 열병에 식중독에 뭐 설사에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열악한 상태겠습니까? 이 북한의 열병식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 목숨을 북한 군인들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겁니다. 자, 10호 초소가 난리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프리덤 조선에서 발표를 했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하고 나서 얼마나 평양의 이 10호 초소가 뒤집어졌었습니까?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7월 2일부터 지금 평양시 10호 초소에서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와서니까 이렇게 하겠지요. 지금 민간인들 차 딱 세워놓고 통제하면서 무슨 특별 통행증만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하는데 열병식 전에 불순 분자를 강력하게 검색해라. 불순 분자를 강력하게 검사를 해서 평명에서도 평양에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7월 2일부터 정확하게 평양에 있는 평성에 있는 10호 초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방들이 이러다가는 이제 또 큰일 나겠다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뇌물까지 주는데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또한 이 만경대 구역의 10호 초소 쪽도 이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특징이 있는 건 그 전에 열병식을 한다고 이러기까지 10호 초소를 완전히 막고 평양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번 열병식에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을 봉쇄한 김정은 때문에 10호 초소가 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돈을 줘도 뇌물로 돈을 줘도 위수사령부 애들과 경무대 애들 또 보위사령부 애들이 말도 듣지 않고 끔찍도 안 해요. 이러다가 이제 한바탕 터지는 거지. 자, 종합을 하자면 여러분 무슨 소리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북괴 김정은의 북한과 북한 인민들의 북한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정성산 TV의 캠페인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평양시 봉쇄와 이제 평양 10호 초소 전쟁터로 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쏟아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처용하는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봤다고 처용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미국 상하원 위원님들도 도와달라라고 했지요. 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동북 삼성에 있는 달리기꾼, 쉽게 말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파는 이 달리기꾼들과 또 대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영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만큼 북한에 있는 돈주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북 삼성과 해외에 있는 우리 탈북 유성들이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 지금 현재
7년 만에 북한의 당 간부들이 이럴 수가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북괴 김정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라며 당 간부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그 가열찬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괴 김정은이의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라는 힘으로의 대응, 나아가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들이 북한으로 속속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R 통신이 현재 평양 당 간부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충격평가, 7년 만에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화들짝. 자, 평양 당 간부들이 왜 충격을 먹었을까요? 역대급 북조선 인권 문서 터졌다. 그러면서 7년 만에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당 간부들이 지금 대충격에 빠진 그 이유는 윤석열 이치 만만치가 않은치 김정은에게 공개적으로 전쟁을, 한마디로 인권 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북괴에게, 김정은에게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올해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발표했었죠. 물론 저도 그 인터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3월 30일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가 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풍부하게,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 이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당 간부들이 그야말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패밀리들이 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지 이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TR 소식통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7년 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는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후여서 지금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평양에 있는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당 간부들 속에서 특히나 남조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통일전선부라든지 외무성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서에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7년 만에 강력한 북조선 인권 문서가 터졌다라고 현재 지금 충격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자,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이번에 사례들이 공개된 것은, 또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민 580명이 증언한 약 1600개의 사례를 토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 취약계층, 특별 사안 등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경지역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라며,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위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계속해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처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 부분에 3발씩 총 9발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총살이 진행된다라며,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감자의 목을 밧줄로 묶고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총을 3발 쏜 뒤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수용자들에게 돌을 던지게 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국경 봉쇄 지역에 출입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 라는 방침에 따라 봉쇄 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되기도 했다라며 종교행위, 한국영상물, 시총, 유포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2018년 평성시에서 18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있었다라며 그중 한 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 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WTR 소식통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전면전을 북한 인권으로 왜 전면전을 선포했겠나라며 왜 당간부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겠나라고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이제 이게 역대급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고문과 처형에 가담됐던 북한의 보위원들과 또 사회 안전원들, 공권력 기관들, 또 당 간부들 이런 자들 지금 이름도 다 리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 게 뭡니까? 서독과 동독의 통일 아니겠습니까? 슈타지.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했습니까? 그 슈타지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동독이 빠르게 이 급속도로 붕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WTR 통신은 보고서는 2020년 양강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되었다며 2018년에는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 역시 모두 공개 처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형 사례도 이번에 수집이 됐습니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임신 6개월이던 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켜 문제가 되었으며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이유로 임신부는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제가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구금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중국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개혀원, 교도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 학교, 군대, 구금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구금시설에서는 소지품 검사 목적으로 나체 검사가 시행되고 남성 개혀원이 여성 수인들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체감 검사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생체 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북한의 충격적인 생체 실험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전 방송에서 소상하게 전했죠. 함경북도 무산군 R 소식통은 다음 부분이 가장 경악스럽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체 실험은 주로 정신병을 앓거나 지적 장애인 등 정확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자행이 됩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 운영되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됐습니다. 주 1회 생활 총화 참여를 강요받고 가택수색, 숙박 검열, 휴대전화 검열, 통화 감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치료 제도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WTR 평양시 국가보위성 R 소식통은 이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올해 5월과 6월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7년 만에 역사적인 역대급 이런 의미겠죠. 역사적인 북조선 인권 문서로 강력하게 타격했다. 이런 당 간부들의 분위기가 쫙 퍼졌다. 지금 북한에 퍼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이 가장 경악하는 조선의 인권 문제로다 박살 내갔다는 전쟁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당 간부들이 기래요. 기니까니 남조선 윤석열 그치 발표에 당 간부들이 부들부들 거려요. 대충격을 먹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또 다른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다른 WTR 소식통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진짜 제대로 선전포고를 했는지, 왜 전쟁 선포를 했는지, 지금 이 소식은 중국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요.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반응. 우선 탈북자들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조선족들과 한족들도 야, 이건 기가 막힌 거다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이 검찰총장, 칼잡이 출신이라 그런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못한 김정은을 잡기 위한 역대급 북조선 인권 역사 보고서를 대문짝만하게 출판을 했으니 이거 이제 영어로도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전 세계 쫙 퍼지지 않겠나? 그러니 김정은에 대한 인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기서 이 북조선하고 거래를 하는 대방들이 그런단데, 이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인권의 칼,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할 수 없는 인권의 시한폭탄을 딱 열어버린 거란데, 그러면서 내가 나진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죠. 어떤 쯔마니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뭐라고 왔나? 김정은이 잡아먹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왜? 이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그 인권 보고서가 전 세계에 퍼지고 또 북조선으로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북한 인권, 정치범 수용소, 노동 단련대, 여성들의 인권이고 이건데, 이게 아마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후려치는 엄청난 몽둥이, 방맹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지요라고 나진의 쭈마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저도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이제 작품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죠. 우리가 한 번쯤 잘 봐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3,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한 3, 4년 했죠. 요독 스토리로 제가 정말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 확 뒤집어 엎었었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영어뿐입니까? 영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독일어, 7개, 8개의 언어로 번역된다고 하죠. 이제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물론 일부는 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김정은 버르장머리 정신 확 들게 할 것.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